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주말이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고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전성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라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위쪽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잘 되는지 확신은 아직까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든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듣는다면 훨씬 더 성적을 이렇게 얻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할 부분은 교과서 82쪽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장에서는요, 여기 지도를 선생님이 몇 장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돌궐, 고구려, 백제, 수나라 또는 당나라, 신라, 외 이렇게 있는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위쪽에 돌궐이라는 나라하고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일본 이렇게 각각의 보라색의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에 중국에는 위쪽에 위나라 아래쪽에는 진나라라고 해서 두 개의 나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나라를 수나라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돌궐족의 입장에서는 북쪽에 살고 있었던 돌궐의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같이 연합을 맺은 거였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신라의 진흥왕이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일본에 문물을 많이 전달을 해줬거든요. 한자도 전달을 했었고요. 불교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 그 한쪽에서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던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었던 수나라하고 서로 친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제목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수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해서 등장한 게 절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또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위나라하고 진나라가 계속해서 조금씩 쳐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수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왕입니다. 수나라의 문제가 고구려한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 고구려 니네가 잘 나가봤자 우리보다 잘 나가겠느냐. 우리는 황하 문명을 이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어, 이렇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구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중국을 공격을 합니다. 중국의 땅에서 우리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강의 이름 우리가 국경선 위쪽에 랴호허 강이라고 하거든요. 랴호호 강인데 랴호호 강의 동쪽을 요동지방,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서지방을 고구려가 먼저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 이 수나라의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병사 11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우리는 어차피 숫자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 마을 바깥, 그러니까 성의 바깥쪽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이 백성들한테 우물이나 집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워버리게 합니다. 불 태워버리고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청야수성 정책인데요. 청야수성. 이 야자가 들 야자입니다. 들을 깨끗하게 다 싹 비워버린 다음에 성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청야수성 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굉장히 이렇게 잘 막아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 문제가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실패하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고 나서 절대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겨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수문제,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죽여버립니다. 이 죽인 아들이 수양제였거든요. 이 수양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잘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이 수나라에서 왔던 장수였던 우문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고구려의 장수였던 을지문덕이 편지를 보냅니다. 각각 이제 막사가 있었겠죠. 전쟁 막사가. 그래서 너의 똑똑한 책략은 이미 하늘에서도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우리한테 아직 승리는 못했지만 너희들 자체로 굉장히 용감한 것이다.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다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수나라의 우문중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수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이 살수는요, 지금의 평양 있잖아요. 평양 위쪽에 이 대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대동강 위에는 또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청천강을 이때는 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지도에 흐르고 있다면은 이 강의 위쪽을 뚝을 막아놨어요. 돌로. 그랬다가 이 병사들, 수나라의 군사들이 전부 다 다시 수나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뚝을 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와르르 들어오면서 이 병사들 대부분이 다 30만에 가까운 군사 중에서 한 2,000명을 제외한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수나라의 문제와 수나라의 아들이었던 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했으나 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국가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자,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생긴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이 당나라는 처음에는 수나라가 워낙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의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당태종은 그 전과는 다르다.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야욕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 왕이 영류왕이었거든요. 네, 이 영류왕이 당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당나라에 집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린 절대 질 수 없다. 수나라 때도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이 영류왕은 야, 우리는 당나라한테 이길 수 없어. 그냥 우리 지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영류왕의 밑에 있었던 장군이었겠죠. 장군이었던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영류왕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연개소문이요. 그래서 이 영류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이라는 사람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대장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망리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대장군을 자처하고 왕을 허수아비 삼아서 당나라하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이때 여기 흐르는 강이 랴호호강이라고 했잖아요. 랴호호강 바로 오른쪽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네,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요. 그래서 용맹하게 이제 당나라하고 전쟁을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 당나라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고구려에서 어떻게 했나요? 막아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교과서에는 네 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튼튼한 성을 세웠다. 그래서 성곽을 만들 때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이쪽에 성벽이 있었겠죠. 성벽이 있고 이쪽에다가는 성벽을 올라탈 수 있는 이 군인들을 화살로 쏘아 죽이기 위해서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튼튼한 성곽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성과 성을 잇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집단 성벽을 갖다가 이뤄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고구려 땅이 있었던 곳에는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조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당나라에서 총 3번의 침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황색이 1차 침입이죠. 결국에는 이 각각의 많은 성들에 의해서 막히게 됐고요. 2차 침입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들어갔으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침입 때는 이렇게 성을 함락시켜서 국내성을 함락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직접 바다를 건너가지고 평양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평양성에서도 결국에는 이, 이 평양성의 안시성에서 결국에는 이 당나라 군대를 고구려 사람들이 물리치게 되면서 이 당나라도 결국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당나라에서 결국에 수나라에 이어서 3차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선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누구하고 아까 연합을 했나요? 맞습니다.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당 연합인데요. 그래서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먼저 연합을 해서 백제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제 왕이 의자왕이었죠. 그래서 이 의자왕하고 신라하고 황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과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5만 명의 군사가 맞섰으나 결국에는 백제가 지고 말죠. 그래서 그 당시 의자왕하고 백제의 귀족들은 전부 다 당나라로 끌려가서 노비 생활을 하다가 처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고요. 백제의 사비성도 함락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제 이 백제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백제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해요.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당나라가 신라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당 연합을 맺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면 이 그 당나라에서는 고구려 땅을 원했기 때문에 이 평양성에 흐르고 있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대동강 윗부분까지는 자기들한테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너희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우리 연합이 고구려하고 백제를 집어삼키게 된다면 신라 너희는 평양에 흐르는 대동강의 남쪽 땅만을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겨서 백제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신라에다가 당나라에서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당나라가 백제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하고 나선 그 다음에는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자, 고구려를 쳐들어갔는데 고구려가 망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의 연개소문 대망리지가 죽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연개소문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이 신라하고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한테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투항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고구려마저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에다가도 당나라가 뭘 설치하냐면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에다가도 감히 우리 신라에다가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를 하죠. 자, 그래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신라까지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장에다가는 지도를 하나 놔뒀잖아요. 이 지도에 빨간 색깔 네모 2개하고 파란 색깔 네모 3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구려하고 백제에서는 각각의 임금들하고 귀족들은 당나라로 이렇게 노비로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쫓겨났지만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흑치상지와 복신과 도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고구려는 안승, 건모잠,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의 운동을 펼쳤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패하고 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사람, 그 당시 살고 있던 고구려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 전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죠. 세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요. 남아 있었던 고구려의 민족들은 나중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말갈족과 함께 합쳐져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백제하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백제의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고구려의 안승, 건모잠, 고현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 민족의 부흥운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시험이나 학교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는 안동도호부, 그리고 백제에는 웅진도독부를 당나라가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그냥 당나라의 굽신거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평양의 대동강 이남 지역이라도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근데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라의 왕이 문무왕이었는데요. 문무왕은 우리 교과서 여기 지도를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당나라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웅진도독부하고 계림도독부 그리고 안동도호부를 먼저 혁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먼저 전쟁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기벌포, 지금의 금강하구인데요. 백제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기벌포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평양선 근처에 있었던 매소성, 평양성 좀 아래쪽에 있는 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만 명의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배를 타고 오는 수군들도 격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로써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을 당나라가 치렀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요. 바로 신라의 본인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어느 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대동강 이남 지역이라고 했었죠. 대동강 이남 지역만의 통일에 그쳤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